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계열사인 HLB 생명과학의 BW 발행 후 만기 전 취득 공시도 오늘도 나왔고요. 자, CRL, 타입A 미팅, 리서브미션, 클래스 1, 2. 자, 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 흐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공시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유증 관련되는 기존 이제 구주주 이제 청약 마지막 날이었죠. 이제 이 청약 관련되는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시를 항상 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5시 넘어서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 발행 후에 만기 전 사채 취득입니다. 제목도 좀 길고, 자, 이런 어떤 메자닌 쪽의 자금에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용어 자체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좀 살펴봐 드리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제 BW죠. 그 다음에 전환사채는 이제 12. 대부분 이제 이런 어떤 메자닌 자금, 메자닌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주식과 이제 채권 사이에 있다. 그래서 발행될 때는 채권인데 이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이제 부과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사채인데, 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냐면, 보통 이제 정상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발행에서 조달하든지 유상증자를 가면 되는데, 이런 어떤 정상적인 어떤 채권 등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라든지 매출단 이런 것들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도 평가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일반 제조업 기반의 이제 회사들보다는 신용 등급이 높으니까 이 채권 발행할 때도 이제 등급이 아예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고금리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단의 어떤 부담을 낮추면서 자금 조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조건으로 이제 주식 전환하게 되면 아예 이제 채권 상환 관련되는 부담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많이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HLB 그룹은 전반적으로 이제 BW11을 유상증자와 더불어서 이제 재무 조달, 자금 조달하는데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공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이제 BW고, 뒤에 보시게 되면 발행을 했는데 만기 전에 이제 사채 취득, 만기 전에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풋옵션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콜옵션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발행한 회사들이 만기가 되기 전에 다시 살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 만기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은 일반적으로 이제 수급단에서 이제 부담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채권이 일단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구조가 이제 튼튼하다는 부분들을 시장에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9회차 무기명시기금 무보증 공모분리형 신주 인수권부 사채죠. 발행은 이제 22년도 6월 달에, 이제 22년도 5월 달에 이제 그 상해에서 그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통계적 위성을 확보했다 이후로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발행이 되었던 공모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신주인수권부 행사가액은 BW는 이제 워런트가 있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주식 전환할 수 있고, 본드는 따로 있습니다. 12 같은 경우에는 주식 전환하면 아예 이제 이 채권이 소멸되는데, BW는 이 워런트하고 이제 본드가 별개로 존재를 합니다. 이런 어떤 상태. 그래서 이제 신주인수권부 행사 가격은 8,883원에 돈을 주고 이제 이 워런트를 통해 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예요. 만기일은 이제 2025년도 6월 15일이거든요. 근데 사채 취득 금액은 보시게 되면 502억 정도 됩니다. 작은 금액은 아니죠. 예. 금면제 총액은 이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취득 일자는 이제 6월 17일이니까 오늘이죠. 취득 후 이제 금면 잔액은 여전히 이제 한 319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 청구에 따른
만기 전 이제 취득 사유는 조기 상환 청구는 채권 발행자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채권 보유자가 하는 거는 풋옵션을 이제 행사를 하는 거고, 채권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하는 게 이제 콜옵션이다. 여기에 따라서 사채권을 취득하고 소각하는데, 취득 자금의 원천이 중요한데 자기 자금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이제 취득 방법은 장외 매수 형태고요. 그 다음 내용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사채 취득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왜냐하면 이제 사채니까 이제 중간에 그 채권을 이제 하면 채권 보유자한테 원금만 하는 게 이자도 이제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기 이제 채권 취득은 신주인수권 사채 중에서 BW는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워런트하고 이제 본드인데 본드만 상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형으로 이제 공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형으로만 발행하니까 이 신주인수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런트가 여전히 그 채권은 이제 회사가 이제 인수를 해서 소멸합니다만 워런트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이 행사 가액하고 그 주가하고 차이가 있으면 워런트로 이제 그 돈을 줘야 되겠죠. 돈을 이제 지급하고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CRL 그 다음에 이제 리서브미션 타입 A 미팅, 이제 7월 2일 타입 A 미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과정에 대해서 오늘도 뭐,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된 컨설팅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과정을, 이제 여기는 보시게 되면 M0부터 해가지고 M10, 그게 이게 먼스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CR 레터를 받았을 때 다시 이제 하는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한 14개월 걸리고 이걸 이제 제대로 준비해서 리서브미션 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평균적으로 한 7개월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이제 CR 레터를 받은 회사의 입장에서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포텐셜 타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NDA, BLA 뭐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 2로 CRL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면 CR 레터를 받았던 부분을 이제 여기를 하고요. 그 뒤에 다음 단계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developed 이제 plan of action and send acknowledgement letter. 이제 CR 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이 부분에서 명쾌하지가 않았을 때 보통 이제 CR 레터에서 정확하게 이제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업무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FDA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CR 레터에서 그 부분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5대5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무엇을 이제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의 이제 문서.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도 보면 그 CR 레터 왔을 때 이제 무엇인지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FDA에다 이메일도 보내고 막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이제 있었고 address is cited in CR letter. 그 다음에 이제 submit FDA meeting package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CR letter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신청하고 FDA가 다시 리스판스를 보내고 미팅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이걸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45일 이내에 미팅 신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5월 16일 나왔고 이제 7월 2일이니까 미팅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지금 거의 한 뭐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고, 노고 미팅. 그러니까 FDA와 미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미팅하는 형태로 가가지고 전용도로 타입피컬리티 타입 A 미팅을 한다. 이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항서제약과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이제 미팅 위드 FDA 요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요걸 하게 되면 이제 CR 레터에서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면 다시 이제 재신청,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에 가정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 단계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 이렇게
이거는 이제 평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 회사랑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서 이제 도식표를 제가 따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서브미션은 보통 이제 CR 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 3개월 6개월 안에 하거든요. 근데 보통 3개월을 목표로 잡는다는 거죠. 3개월을 목표로 잡기 때문에 이제 5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6월, 7월, 8월이잖아요. 그래서 8월 달이 목표가 되기 위해서 7월 달 이제 미팅 이후에 얼마만큼 이게 또 이제 미팅하고 난 다음에 한 두 달 안에 이제 이 부분을 준비해 가지고 넣어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이제 CR 레터의 문제점을 적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걸 집어넣어서 이제 FDA에다가 넣으면 CDER에서 이 이제 서브미션 관련되는 신청을 리서브미션 했잖아요. 요걸 또 억셉턴스를 하는 레터를 보내줍니다. 여기까지 받아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리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면 바로 리뷰로 가는 게 아니라 억셉턴스를 하는 이제 컨펌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 1이냐 2냐. 예, 그래 클래스 1이면 2달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런치 클래스 1을 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클래스 2로 하게 되면 요 과정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런 어떤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이제 빨리 땡겨주는 어떤 작업들을 얼마만큼 해주느냐.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사례를 조금 이제 봐서 좀 살펴봐 드리면 여기 이제 클래스 1, 2를 다루는 거는 CDR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은 FDA 이제 기관 중에서 CDR이 하는 거고 실사 중심은 이 ORA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CDR에서 이제 리뷰를 그 클래스 1의 형태로 2달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리뷰를 요렇게 하면 이제 그 수령 날짜로부터 그러니까 리서브미션을 넣은 날짜로부터 2달 안에 될 것 같다라고 하면 클래스 1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리뷰 과정으로 한 다음에 클래스 2로 이제 이렇게 매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면 올해 이제 4월 달에 이제 아베네오나 여기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CR 레터를 받았잖아요. CR 레터를 받았던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보면 3분기 내에 재제출을 완료할 거로 예상한다 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보면 CMC 관련되는 부분을 여기 이제 후기 검토 회의 그러니까 이제 리뷰 과정에서 그러니까 레이터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여기에서는 아예 그냥 FDA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서제약과 이제 그 HLB와 같은 사례는 검토회에서 퍼스트나 미드나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전혀 이제 이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여기는 이제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4월 달에 받았을 때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요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3분기라고 하면 7월달, 8월달, 9월달이잖아요. 이게 4월달에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면 5, 6, 7이니까 3개월이잖아요. 늦어도 한 6개월 요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건 CMC에 관련되는 부분을 FDA가 이야기를 했고 포트포 일정에 따라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CR 레터를 받은 사례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달이면 6월달, 7월달, 8월달이니까 8월달이 이제 되어야 되는 게 항서제약 입장에서 그 가장 이제 빠르게 하는 어떤 흐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3월달에 나왔던 이제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여기 이제 3월달에 이제 CR 레터를 받았을 때 FDA가 신청서를 승인하진 이유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CR 레터에 CR 레터가 갈 때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해라 이렇게 안 나가고 가는 것도 제가 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분위기는 알려주는데 왜냐하면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부분의 어떤 부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최근에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한 절반 정도 이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 레터를 받고 난 다음에 계속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베리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사례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허가를 이제 받았습니다만 여러 번 이제 CR 레터를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는 또 VAR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재검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검사를 받았는데 또 뭐 안 돼가 CR 레터를 받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제 이런 경우를 안 가기 위해서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CR 레터를 제일 처음 받았을 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다는 게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VAI고 포실리티 많이 나는데 왜 전면적으로 재검사를 하냐. 그게 아니라 VAI를 받아도 이제 FDA가 재검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리서브미션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이제 리서브미션 하기 전에, 그러니까 EIR 보고서에서 VI를 뜨면 좀 더 이제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이제 이런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차트 흐름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살펴봐 드리면, 그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으면서 아직 못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뭐 거래량이 좀 작은 상태에서 플랫형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좁아져 있는 이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방향성을 만들어내면 다시 언제든지 뭐 올라갈 수 있는 패턴에서 지금 이 부분을 만든 거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선 윗단에서, 그러니까 HLB하고 같은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제약이기 때문에 제약도 먼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구간의 흐름들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세게 올라갔고, 이번에 빠질 때도 가장 많이 빠졌고, 또 반등도 세게 되었는데 21평선에서 아직 이제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21평으로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21평선에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역시 여기도 거래량이 작아져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흐름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장중에는 이제 무료 카톡방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